오늘은 외국인 창업을 특화로 주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외국인 유치와 창업 지원은 굉장히 최근에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 여러 곳에서 지자체, 기관, 단체별로 외국인 창업 유치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외국인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곳 대동연구개발특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함께 그 그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스벤처스 김현정 부대표님이 이거에 대한 큰 노하우를 알려주실 것 같아서 오셨는데요. 큰 박수를 한번 발제를 부탁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외국인 창업 사례 공유 및 확대 방안 발전을 맡게 된 김현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우선 저희 회사 소개를 잠시 드리면 저희 사우스벤처스는 한국의 남쪽에 있는 부산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창업진흥원과 같이 인바운드 프로그램, 그러니까 외국인 창업자들을 위한 비교 프로그램과 그리고 지금 현재 인바운드 프로그램, 한국에 이제 들어오는 외국인 창업 프로그램,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또 외국인들을 주도로 된 여러 가지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저희가 빌딩하고 돕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잠시 하자면은요, 제 국기만 이제 넣어 놓았는데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부산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국 다시 돌아왔다가 20대 때 좀 해외에 나가서 많은 창업도 하고 싶고 일을 하고 싶어서 싱가포르에서 먼저 이제 근무를 시작을 하고 싱가포르 갔더니 좋았지만 조금 더 먼 곳으로 가보자. 그래서 좀 더 오히려 발동을 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마다가스카르라는 국가에 가서 3년 정도 많은 일들을 했고요. 옷공장에서 뭐 옷도 꾸며보고 뭐 수출입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 거기서 이제 좀 NGO나 이런 걸 좀 눈을 뜨게 되면 사회적 기업도 운영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을 가지고 인도에 와서 저희 30대는 이제 인도에서 한 8년을 거주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인도에서 여러 가지 창업들과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한 7년 정도 이제 한국에 와서 또 스타트업에 몸담게 되면서 스타트업 엑셀레이팅부터 시작해서 직접 창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내용들은 많은 분들이 한국에 외국인 창업 비자가 있냐 이런 것들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짧게나마 오아시스 비자에 대해서 좀 나누고 그 다음에 또 그럼 어떤 창업 사례들이 있는지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과연 한국에서 창업을 하게 됐을 때 어떤 도전 과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우리 한국의 기술 창업 비자인데요. 한국에도 이제 외국인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졌잖아요. 이제 밖에 나가면 예전에는 외국인 한두 명 보면 이렇게 쳐다보는 게 지금은 특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대전 이런 곳만 해도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있게 되면 여러 가지 비자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DA4라고 하는 기술 창업 비자가 생겼습니다. D8 비자는 원래는 투자 비자였어요. 그래서 투자 비자는 예전에 보통 이제 무역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와서 자본금 1억 이상 넣으시고 그걸 통해서 D8 비자라는 걸 했는데 한국 정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캐나다에 있는 세계적으로도 이런 비슷한 비자 프로그램들 다들 있거든요. 왜냐면 어느 나라든지 훌륭한 인재들이 자국에 와서 이 친구들이 창업도 시작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경제 발전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뭐 캐나다나 호주나 좀 다른 형식들이지만 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자들을 형식들을 봐서 저희도 D8사라고 하는 비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아시스는 밑에 있는 대로 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 약자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의 비자는 외국인들이 좀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되게 한국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오아시스 1부터 이제 9까지 되어 있고 요 하나하나를 이수를 할 때마다 이제 점수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그래서 그 포인트들이 다 모아져서 80점 이상이 되면은 오아시스 비자라고 하는 비자가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필수 항목이 있고 밑에 선택 항목이 되어 있는데 필수 항목 같은 경우가 무조건 이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특허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많은 필수 조건이 해당이 되는데 특허가 물론 있는 친구들이 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특허를 가진다는 거는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출원을 하는 것만으로도 점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출원을 하는 걸 또 돕는 시스템들도 있고요. 아니면 많은 친구들이 아마 뭐 카이스트나 이런 대전 같은 경우는 연구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면 나오는 비자가 E3 비자입니다. 그래서 이 E3 비자를 3년 이상 체류하게 되면 필수 조건이 이제 15점이 맞춰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맨 끝에 있는 1억 투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저걸로 케이스를 받은 사람은 제가 만난 적이 없는데, 저거는 이제 한국에 있는 엑셀러레이터나 한국에 있는 투자사로부터 1억 이상의 투자를 받으면은 자동적으로 80점이 되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 있는 뭐 어떤 저희가 뭐 팁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서 1억의 유치를 받은 스타트업이 이제 되면은 저게 사실 제일 좋은 조건이죠. 예, 그리고 밑에 선택 항공들은 저기 135점인데 그 중에서 선택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는 오아시스 4와 5 창업 관련 교육들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고, 맨 끝에 오아시스 8은 우리가 아는 그 법인 설립,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게 되면은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이제 대표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15점이 되면 여기 있는 서류들을 다 가지고 우리 출입국 사무실에 가면은 비자가 나오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작년에 저희 회사가 창업진흥원과 같이 이렇게 오아시스 비자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때까지는 서울시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생산성본부와 발명특허에서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의 대부분의 외국인들, 많은 외국인들과 외국인 학생들은 실로나 다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사는 부산에 정말 외국인 학생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받은 미션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비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작년에 부산에서 50명, 대전에서 44명, 대구에 31명이 그 오아시스 이래로 거의 가장 많은 숫자의 인원들이 작년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찍은 사진들이고요. 그래서 여기 대전에서도 저희가 이제 팁스타운에서도 하고, 조금 더 다르게 하기 위해서 오아시스 5는 이제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기 시내가 되게 유명한 시내인데 거기에 이제 대전에 있는 그 청년 로컬들을 운영하는 메이커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 직접 가서 거기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대전에서 정말 창업하는 한국 청년들이 와서 그 친구들의 스토리를 듣기도 하고, 또 저희가 실제적으로 어떤 시제품들 좀 만들어 보는 것들도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한국의 오아시스 프로그램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 창업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예비 창업자, 특히 학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대전은 이제 석박사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왔고요. 그리고 근처에 있는 세종에 있는 뭐 KDI 스쿨에 다니는 또 석박사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또 카이스트, 뭐 충북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와서 한국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를 보고 저도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네. 해외 창업 비자 같은 경우 캐나다, 호주, 프랑스 되어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그 스테이션 F라는 곳이 있는데, 스테이션 F 같은 경우 입주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비자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도 한국 여자 청년인데 프랑스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엔터프레너 비자가 자동적으로 10년이 바로 주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현재 비자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DA4를 받아도 이제 1년마다 이거를 해야 되고, DA4 받기도 좀 힘들고, 처음에 다른 비자 D10-2라고 하는 기다리는 비자를 받게 되면 또 6개월마다 가야 돼서 지금 많은 외국인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창업 사례는 아주 카테고리가 되지는 않았는데 3개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학생 창업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특히 아무래도 공대나 이런 좀 기술에 그래도 좀 더 접근성이 높은 사람들이어야 되겠죠. 학생들이 창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까지 법인을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준 한 친구는 파키스탄에서 온 친구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나에 있는 항공 관련의 이제 학과를 다니면서 자기 나라에서도 엄청난 이제 수재였고, 그 항공 관련한 많은 특허들도 가지고 있었고, 지금 와서 앱을 만들고 런칭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리고 해외 개발자들은 요즘에 뭐 실리콘밸리나 다들 또 사정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또 한국을 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오기도 하고, 근데 한국은 아무래도 처음에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오기에는 접근성이 좋진 않다 보니까, 그래서 또 한국에 지인이 있다거나 하는 개발자들이 와서 창업을 하는 경우들이 요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K-문화와 관련된 창업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대전에서 했었던 프로그램에 되게 기억에 남았던 2명의 참가자들이 있었는데, 한 친구는 코로나 동안 자기 와이프가 한국 K-푸드나 K-제품을 너무 좋아해서 자기가 그냥 이코머스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줬대요. 만들어줬는데 실제로 이 제품이 너무나 잘 팔리는 거죠. 인도는 이런 법률도 많고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이 공산품밖에 없지만 사진 같은 거 출력해서 팔고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잘 팔려서 오히려 이거를 본인이 개발자인데 자기 일을 그만두고 부부가 창업을 하게 돼서 이제 그 친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오아시스 프로그램도 하고 하는데, 그 친구들 아기가 6개월이에요. 비자가 아직 사례가 많지 않다고 보니까 한국에 아직 이렇게 가족이 오거나 아기가 왔을 때 주는 비자나 이런 것들 아직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도 있었고, 또 다른 한 여자친구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지금도 너무 똑똑해서 자기는 대학을 갈 필요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가지 않고 어릴 때부터 한국어 공부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자기의 한국어 공부한 방식이 좀 특이한 거죠. 이스라엘이니까 히브루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루어로 되어 있는 텍스트북인데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책을 이북으로 만들어서 이코머스 자기 사이트에서 만드는데, 보통 한 달에 그래도 뭐 한 4,5천 불 정도 매출이 나는, 꾸준하게 이미 몇 년 동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친구가 와 있더라고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한국 문화나 그래도 한국에 대한 이해하는 친구들이 좀 와 있는 사례들이
사례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창업 사례 수가 크지 않고 많이 왔다가 이제 포기하고 가는 경우 대부분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국인 창업 관련했을 때 우리가 어려운 과제들을 했을 때 아무래도 한국은 이제 영어권이 아니다 보니까 언어 소통이 생각보다 제가 봤을 땐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창업 비자까지 가는 길은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길이고요. 한국에 실제적으로 와서 저희가 뭐 관광 비자로 오는 친구들도 있고 좀 더 강대국인 친구들은 학생 비자로 오지만 우리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면 주민센터에 가서 뭐 등록을 해야 되든지 주소지 등록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감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증명할 때 하다못해 법인도 법인 인감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 개인도 법인 인감 만들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뭐 인감을 만드는 데까지 들어가는 시간들, 그리고 뭐 주민센터 혼자 가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 법 체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이제 여러 가지 괴리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행정 같은 경우도 저도 오래 떠났다가 한국 와서 아직도 HWP 파일이 이제 한글 파일이 다 된 거고 되게 많이 놀랬거든요. 실제적으로 대학교 다닐 때 이거 막 보고서 쓰고 했을 때 썼던 건데 아직도 다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처음에는 여는 방법도 모르겠고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열심히 배워서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뭐 하다못해 뭐 한글 뷰어도 없어서 뭐 한글도 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허들에서 오는 것들이 이제 챌린지들이 엄청나고 많은 곳에서 도와주시려고 오픈데스크나 여러 가지 하는데 워낙 뭐 시나리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다 해주기도 그렇고 이런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같은 경우도 아직은 외국인들이 받을 수 있는 투자들이 우리도 많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법 제한이나 여러 가지를 할 텐데 보통 이제 외국인이 오면 신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이면 학생에게는 투자를 지금 학생이면 법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은 법제한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어떤 프로그램에 운영하시는 한국 회사에서 연락이 오셨는데 너무 좋은 제품이 있어서 한양대였나? 거기 있는 이제 외국 학생들이 된 팀을 뽑았는데 이 친구들 투자를 하는데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학교를 다닐 때 이거를 제품을 역시 만들어서 MVP도 만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투자를 받으려고 하니까 법제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들도 있었고, 학력 조건이 기본적으로 학사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뭐 요즘 대학 안 나온 친구들도 한국도 있고 하지만 해외는 사실은 스타트업이라는 게 실제 스타트업을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어린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20대 초반이나 이런 코딩하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한국은 이제 무조건 지금 학사 이상 조건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기 국가에서 나 대학 다니다 그만둔 친구들이라든지 이 친구들이 제품이 있거나 해도 현실로는 이것들이 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다른 무슨 대회나 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 친구들 확인하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허들이 너무 높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좀 많이 좀 풀어지고 좀 이게 어쨌든 배가 뜨려고 하면은 물이 올라와야지 배가 뜨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하나도 없는 바다에서는 바다라는 의미도 없고 배도 못 나가듯이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도 좀 많은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고 이런 케이스가 많이 나오려면은 좀 안전하지만 좀 허들이 좀 낮은 그런 방향으로 좀 전반적으로 좀 바뀌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대 방안은 좀 행정을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이것들 허들에서 막혀버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나게 좋은 제품을 가지고 와도 뭐 사업 계획서도 한국식으로 써야 되고, 외국인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학교에 다닐 때 이런 것들이 좀 잘 연결이 되어서 뭐 학부나 뭐 석사나 시작할 때부터, 또 요즘에 학교는 또 산학협력단이나 이런 데서 보는 패턴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허를 또 정부에서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친구들이 특허나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또 억세스가 있으면 여기 있는 동안 좋은 제품 만들어서 자기 국가 가서 그것들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좀 여러 가지 좀 방안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트업이나 이런 거에서 가장 성공률이 높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많이 해본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외국인 연쇄 창업가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히스토리가 있고 이런 분들이 한국 와서 자기가 사업을 해본 경험도 많고 스타트업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분들을 좀 많이 쉽게 올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팀을 만들고 또 한국에 있는 인력들과 어떤 기술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게 있다면은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더 다양한 투자와 생태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또 정부에서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정말 도와주려고 정말 많은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에게도 좀 더 많이 열리고, 근데 이걸 하려면 또 이게 되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이거 친구들을 어떻게 카테고리화하고 누구를 도와주고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좀 더 요즘 글로벌 세상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열리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한국에서 더 많은 좋은 스타트업들도 나오고 많은 외국인들이 창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결국에 저희가 다 이 문제점을 알아요. 글로벌이라고 테마를 갖고 계속 노력을 하지만 절차나 과정의 허들이
그냥 창업 시작한 저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보통 힘들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또 결론도 내주셨어요. 행정혁신반소와 허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원스톱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대덕 연구개발특구는 뭔가 다른 접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 패널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한 본인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외국인 창업을 테마로 온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들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흥미롭고 인생 스토리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화학연구원의 글로벌 협력실에 책임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제가 원래 화학을 했는데 과학기술 정책에 관심이 많아서 영국에서 과학기술 정책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때 영국의 이슈가 영국은 왜 미국보다 뒤처질까? 근데 미국은 해외 인재들이 가서 다 창업을 해서 미국을 매겨 살리는데 영국에서 공부한 친구는 창업이나 취업을 못하고 다 간다. 이런 게 이슈가 돼서 외국인 인재들이 영국에서 어떻게 하면 창업을 하고 취업을 이게 굉장히 정책적 이슈였고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게 2000년 전으로 영국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거든요. 그때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면서 제가 다시 이제 공부하고 화학연구원에 와서 기술 이전 사업화 정책도 하면서 국제 협력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대덕 연구단 제가 여기 계속 있으면서 대덕 연구개발 특구가 2005년에 연구단지에서 특구로 바뀌었고 그때 내세운 모토가 글로벌 이노베이션 시스템, 글로벌 이노베이션 클러스터였어요. 연구단지는 국가연구단지였지만 특구는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만드는 거다 이래서 R&D 성과를 사업화해라 해서 특구로 바꾼 거. 그러면 핵심화두는 지역과 함께 글로벌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계속 지체돼 왔던 거죠. 좀 부족했고 그래서 제가 화학연구원에 있으면서 그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대전시에서 새로 싱크탱크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이라는 거를 만들게 됐고 이제 초대 원장을 하면서 이 대덕 연구개발 특구와 지역을 연결하는 문제 그리고 그걸 글로벌화하는 문제 이걸 두 가지를 축으로 놓고 다양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생태계 만드는 작업, 또 외국인 해외 인재들 창업 교육 이런 것들 해왔고요. 끝나고 나서 지금 화학연구 다시 복귀해서 글로벌 기술 비즈니스 쪽에 집중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제가 또 아시아 기술혁신학회라고 있는데 거기 학회장이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 나라들을 묶어서 같이 기술 비즈니스를 좀 활성화하는 스타트업을 포함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가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은 그런 주제고 상당히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역의 글로벌 클러스터화 지역하면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어찌나 부럽던지요. 가서 정말 짐 싸서 갈 뻔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조윤혜 팀장님 모셨는데요.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온 조윤혜 팀장이라고 합니다. 사실 대전인데요. 제가 지금 경기에서 왔습니다. 저희 팀 이름이 창업 허브 팀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이제 사회생활을 정책 홍보 쪽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기획 업무를 하다가 현재는 이제 사업 일선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과 어떤 이벤트 그리고 많은 컨텐츠들이 굉장히 융합되어지는 그런 사업이 창업 허브, 창업 생태계 활성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리더, 교육, 투자를 위한 IR 같은 것들이 항상 일어나는 그런 판을 만드는 데 좀 기여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특히 또 외국인 창업 관련돼서도 많은 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아니, 갔는데 막 공연을 우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나 이제 분들이 그 공연에 맞춰서 막 이렇게 흔들흔들 그래서 결국엔 여기가 수도권이구나.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 생각이 듭니다. 서로 인사이트를 주고받고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최근에 만났던 분 중에 가장 인상이 딱 각인된 임팩트 있는 분이셨는데 일단은 영어를 너무 잘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두바이든 그쪽 지역에 자본을 투입하셔서 기업을 창업하시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데 있어서 앞선에 계신 분이셔서 예, AGCC 코리아 전정현 대표님 오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AGCC 코리아의 전정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너무 주제 너무 좋고, 사실은 저는 이제 10몇 년간 글로벌 기술 이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좋은 유망한 그 기업들을 발굴을 해서 해외 진출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역으로 인바운드에 대한 그런 것들은 많이 보긴 했지만은 어떻게 내가 역할을 해서 좀 뭔가 생태계를 좀 활성화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작년에서야 좀 본격적으로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아시스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우리나라 계시는 어떤 외국인 창업자들의 커뮤니티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쭉 있으면서 항상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라든지 컴플레인 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오아시스 비자의 문제가 가장 컸었고, 또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언어 장벽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이 많이 폐쇄적인, 우리나라가 좀 약간 폐쇄적이다라는 것들 때문에 좋은 어떤 희망적인 것들을 가지고 왔지만은 결국에는 좀 상처를 많이 받고 가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팁스라는 것을 한번 선정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계획서도 많이 작성하고 저한테 와가지고 멘토링 좀 해달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한글 소프트웨어도 쓸 수도 없고, 팁스 선정하기 위해서 또 거쳐야 되는 수많은 인덱스들을 해외 창업자들이 어떻게 그걸 다 매치를 해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시도를 하다가 그냥 포기를 하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AGCC 코리아가 사실은 아웃바운드 기반의 엑셀러레이터이지만은 역으로 외국인 창업자분들이 한국에서 좀 오랫동안 창업 활동을 하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 생태계를 좀 도모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보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고, 또 어떤 역할을 저도 이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 아나운서만 오늘 섭외한 거예요? 아니, 왜 말씀을 이렇게 잘하시죠?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서 다들 문제의식을 정확히 갖고 계시니까요. 그럼 개별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원장님 이력 아까 저희가 공유 받았지만 결국에는 글로벌 클러스터 대덕 특구가 활성화하기 위한 큰 그림, 작은 그림, 세세한 그림 다 그려보셨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아젠다나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데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어떤 그림을 조망하고 계시는지. 제가 20년 9월에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원장이 됐는데 임명장 받고 가니까 공무원 2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해서 일단 뭐 직원은 뽑아야 되고 23개 정도 프로젝트를 던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글로벌 프로젝트였어요. 대전의 글로벌 생태계를 투구하고 해서 키워야 된다. 그걸 지역 기반으로. 그래서 지역의 글로벌 이렇게 하니까 시에서도 우리 대전시 산업 발전하면 되는데 꼭 국제협력을 해야 됩니까? 이러고 중앙에 갔더니 지역에서 무슨 국제협력입니까?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했죠. 그래서 그 도시 간의 국제협력, 지역 간의 국제협력, 외국인의 인재는 서울이나 지역에 구분하지 않고 그 지역의 강점이나 특성이 있으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대전에 그럼 외국인 인재가 얼마나 있느냐. 대전에 한 3만 명 이상이 외국인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학부생 이상, 석박사 합쳐서 7천 명 정도가 있어요. 그걸 다 조사를 했고, 그래서 대전에서 공부 끝나고 취업이나 창업에 생각이 드니까 70몇 %가 대전에서 취업이나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런데 취업이나 창업을 도와줄 프로그램의 생태계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현황 조사를 한 이후에 2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외국인 창업 교육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 한 38명 정도가 와가지고 창업 교육에 참가했고 몇 달의 교육을 거치고 경진대회에 가서 상도 주고 했는데, 거기서 대상을 받은 친구가 지금 창업을 직접 해서 지금 현재 투자도 받고 대전 창병센터에 지원을 받아서 공간도 이제 만들어가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발점이 되긴 했는데 그거를 처음에 아무데도 안 해서 우리가 했는데, 이게 창업은 창조경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창업 교육을 계속 하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시죠. 그래서 지금은 대전 창조경제센터에서 외국인 창업 교육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고 창업 그 교육에 참여했던 외국인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막상 부딪혀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이 행정이나 접근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교육에는 한국인 학생들이 같이 교육을 받아서 조인트로 창업을 하는 교육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좀 진화를 시켜야 되겠다 제안을 했고, 지금 그 대상 받은 친구가 창업하는 데는 한국인 학생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아마 초기 단계에는 그런 식으로 좀 조인트로 외국인 학생이 한국인 학생과 함께 스타트업을 하는 이런 형태의 창업을 촉진하는 방식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그런 창업이 활성화되려면 기본적으로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돼야 되고 활발한 교류가 돼야 되고 해외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마침 대전시에서 이런 세계 경제과학 도시 연합이라는 거를 공약을 했고, 그걸 하려고 보니까 하는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무국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세계 경제과학 도시 연합에 제가 단장을 하고 사무국을 만들어서 쭉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나라 도시하고 세계 축을 만들어도 그 중에 스타트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우리도 나가고 마음대로 들어오고, 그 도시가 추천하는 스타트업은 그 도시에서 레퍼런싱을 해주고, 그래서 인력도 교류하고 투자도 자유롭게 해주고, 이런 식의 지금 축을 만들어서 작년에 5개 도시가 모여서 준비 회의를 했고, 올해 9월, 10월에 창립을 한 10개 도시 정도 목표로 모여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그 축이 스타트업의 하나의 중요한 축이 만들어지면 지금 외국인 창업 교육과 제도 혁신이 같이 맞물리면서 외국인의 창업 생태계가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저는 그 과정에서 이제 출연연의 기술들을 모아서 외국의 기술이 있잖아요. 기술 창업 쪽에 이제 많이 해야 되니까 저희는 출연연의 기술을 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글로벌화를 목적으로 창업을 하는, 그 출연연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기술을 가지고 대전에 와서 출연연과 함께 창업, 그러니까 외국인이 왜 대전에 와서 창업을 할까 하면 대전에 갔더니 카이스트도 있고 연구소가 막 20개 가까이 있는 거예요. 모든 기술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강점이 있고 이걸 살려서 출연연의 글로벌 기술 비즈니스를 지역의 글로벌을 위해서 이 축을 세워야 된다 해서 지금 제가 돌아가서 스타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출연연 몇 개 모여가지고 투자회사하고 그래서 이 글로벌 기술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활성화할 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노력들이 계속 각 지역별로도 나름대로 되고 있는데 좀 진행하면서 서로 협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 창업 교육할 때 오아시스 제가 물어봤더니 오아시스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전체 교육 프로그램 중 오아시스를 2주 넣었었거든요. 오아시스 프로그램 같이 교육받고 했는데 굉장히 허들이 진짜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이 많아요. 작년 4월에 도쿄 시티텍이라고 일본에서도 스타트업 열풍이 불었어요. 우리 지자체들이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도쿄시에서 1회 지자체 차원에서의 스타트업 육성 대회를 했는데 갔었습니다. 근데 가서 여러 개 지자체를 만났는데 그 중에 인상적인 데 후쿠오카였어요. 후쿠오카는 저보고 와서 창업하라는데 외국인이 가서 한 페이지 사업 계획서를 넣으면 바로 비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공간을 주는데 임대료가 월 9만 원이에요. 그거를 손정이가 다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자체 단체장만 밀어붙이니까 정부에서도 그걸 특별 전략 지역으로 해서 외국인이 와서 마음대로 스타트업을 하는 도시로 키우고 있거든요. 저는 대덕여개발 특구가 특구인데 여기는 적어도 국가 전체적으로 어렵다면 특구를 몇 개 만들어서 여기는 외국인이 와서 자유롭게 창업하고 취업하고 투자하는 그런 생태계나 정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딥테크 기반 기술학회, 혁신학회도 주도해서 커뮤니티나 공간 많이 만들고 계시잖아요. 제가 아시아 기술혁신학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시아 나라를 다니면서 해요. 코로나 때 2년은 온라인으로 하다가 작년에 말레이시아 갔고 재작년에 인도를 갔는데 인도 방갈루가 인도의 스타트업의 실리콘밸리 같은 데잖아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작년에 갔었는데 지금 그 인도나 말레이시아나 아시아가 이 스타트업에 무슨 열풍이 불어가지고 청년들이 모이면 스타트업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 얘기를 하고 굉장히 글로벌화가 많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너무 우물한 개구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청년들이 스타트업을 만들고 해외에 나가고 싶어하고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측면에서 작년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20개 대학이 모여가지고 유니시라고 유니버시티 인큐베이터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저희 학회하고 같이 조인트 이벤트를 했습니다. 20개 대학의 그 스타트업들이 다 와가지고 IR을 하고 VC들이 가서 평가를 해주고 학회 전문가들이 그거를 그러면은 사례 연구라든가 촉진하는 방법을 제도로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거에서 같이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대학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협업으로 조인트 스타트업을 만드는 노력들이 아시아 지역에 확대되고 있고 저희 학회에서는 그걸 이론적이나 정책적으로 좀 백업을 해주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 지역 전체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이론과 정책이 같이 가야 된다 해서 조금 학회인데 실질적인 이런 정책이나 현장과 같이 가는 방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제가 15년 정도 뵌 것 같죠, 저희. 근데 항상 일관되게 지역 글로벌 계속 가고 계신 분이세요. 존경합니다, 부장님. 네. 경기의 방향은 어떤지 저희가 경기 특히 경기창조교육센터를 모신 거는 닮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그러고 부러워서 모신 거거든요. 거기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는 사실 대전도 부러운 점이 저희가 굉장히 많아요. 예, 출연연도 많이 계시고 이제 R&D가 가장 강점인 도시니까. 그래서 오늘 불러주셔서 잠깐 저희 판교, 저희가 중점적으로 있는 판교 생태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관련해서 인바운드 사업 관련해서도 공유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판교는 이제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제 창업 생태계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카카오나 NHN이나 NC소프트처럼 이미 기라성 같은 ICT 기업들이 다 항저에 계신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사실 스타트업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 판교는 창업하시는 분들이 창업을 시작하시기에는 공실이라던가 임대료 같은 부분에서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주도적으로 초기 기업들이 판교에서 시작해서 정말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정말 엑시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제2, 제3 판교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2 판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센터도 원래는 제1 판교, 판교역 근처에 저희가 본원이 있었고 현재는 제2 판교에 저희가 또 거점이 있고 제가 있는 이제 판교 창업존에 한 110개 정도의 스타트업이 입주해 계신데요. 이 딥테크 스타트업들이 정부 지원 기관들과 같이 제2판교에서 서로 마중물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하시면서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들이 제1판교에 있는 기존의 이제 대중경 기업들 그리고 제2판교에도 현재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대중경 기업들과의 어떤 협업과 공동사업화를 하실 수 있게끔 뭔가 조성된 그런 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저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처럼 다양한 정부의 창업 지원 기관이 있어서 그 각각의 혁신 주체들에게 이 스타트업들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게 판교 테크노밸리의 일종의 좀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이제 센터에는 외국인 VIP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세요.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45개 국가에서 VIP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셨고 실제로 해외 스타트업들도 같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이런 파이프라인에 이 생태계 안에 있으면 연결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인상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경담위원회에서 방문을 하셔서 저희 창업 생태계에서 소개도 드리고 또 저희 입주사분들과 또 만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단순히 창업 지원 기관으로서 뭔가 어떤 수동적인 네트워킹 자리만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투자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저희 뭐 KT가 저희 파트너 기업인데요. 이제 KT와 실질적인 어떤 협력과 공동사업화를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상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기부에서 하는 인바운드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1년에 60개 정도의 팀이 선발이 돼서 판교에 있는 저희 부트캠프에 입주하셔서 이제 한국에서 법인 설립하시고 이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받고 계세요.
저희가 1년 동안 이 기업들을 밀착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하셨던 한인 기업이 계셨어요. 그 기업이 그 인바운드 사업을 통해서 판교로 들어오셔서 저희랑 인연이 됐고요. 이제 자동 주행 로봇을 자율주행 로봇을 만드시는 기업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KT의 로봇 사업단이랑 연결을 해드려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KT와 다른 이제 전략 투자로 1천억 원의 투자를 받으시고 시리즈 B로 졸업을 하신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창업 생태계가 외국인 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어떤 혁신 자원들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통로 역할, 그리고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처 산하의 이런 지원 기관들이 각각의 그 영역에서 파이프라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전종현 대표님은 여기 기반에서 딥테크 기술 사업화도 해보신 경험이 또 있으시고 지금 외국인 투자 관련돼서 외국 투자 유치하면서 많은 얘기를 하셔서 사례 너무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로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역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스타트업을 해외에서 글로벌 진출의 일환으로서 이제 글로벌 투자 유치에 대한 프로그램을 단연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현지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의 그 생태계를 좀 알게 됐어요. 기본적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이 내가 생각했던 국내에 맞았던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가 먹힐 때도 있고 안 먹힐 때도 있는데 현지화를 해야 된다. 그 현지화에 있어서 이제 뭐 단순하게 법인 설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의 어떤 그 POC라든지 아니면 OI라든지 현지에 있는 기업과의 조인 벤처라든지 조인 R&D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마중물을 놓으면은 투자 유치는 그대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추세더라고요. 반대로 해외 스타트업들 분들도 우리나라에서 왔을 때 단순하게 물론 아까 좀 말씀하신 게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프로그램이었던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그 해외 스타트업들이 이제 한국을 알게 되고 한국에서 창업을 한 환경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게 돼서 오고 싶어 하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좀 어떤 기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말씀하셨지만 뭐 KT하고의 연계라든지 뭐 대기업과의 연계 아니면은 뭐 기업과 기업 간의 어떤 조인벤처라는 이런 부분들을 역할을 좀 해준다면은 우리 그 기업들도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그랜드 챌린지 졸업 기업인데 독일 스타트업이고요. 그 미세조류하고 버섯 뿌리로 만든 이제 그 생선 대체하는 그 프로틴 그 생선을 만드는 곳인데. 그분들이 이제 그랜드 챌린지에서 1위를 수상을 하고 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어떤 엑셀레이터한테 투자도 받으면서 지금까지 현재까지도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케이스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우리 상조경제혁신생 같은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 분들의 또 도움을 많이 받고 지역 간에서도 우리 대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좀 서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선에서 제일 밑에 단에서 이제 막 활동을 하고 있는 또 부류이지만은 저희들 많이 써주시고 실질적인 어떤 기업들 대상으로 해외 스타트업들이든 아니면 우리 기업들이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플레이어들을 좀 많이 써먹어 주셨으면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현지화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그것도 나라마다 조금씩 많이 다르잖아요. 네, 많이 다르죠. 그래서 사실은 프로젝트성, 정부 기관의 그 과제성에 보면은 뭐 8개월, 9개월 안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 뭐 주어진 KPI에서 무조건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기업마다, 분야마다 또 단계마다 그 수준이 굉장히 다를 건데 기본적으로 현지화라고 하는 것은 현지 시장의 니즈, 수요가 어떤 것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동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뭐 이태리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그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저희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제 그런 기술 기반의 어떤 스타트업을 소싱을 하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일단 첫 번째 스텝은 이제 그쪽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매칭을 하고 그리고 그 수요가 어디서 나오느냐, 뭐 기업에서 나오느냐, 기관에서 나오느냐, 국가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진출하는 어떤 목적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저희만 노하우는 뭐냐면
POC다. 그래서 저희의 그 특장점은 뭐냐면은 뭐 저희 자랑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두바이 경제부 산하에 있는 그 DMCC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기관의 전용 엑셀러레이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DMCC라는 곳은 2만 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들을 그 운영 관리를 하고 또 그 프리존이라고 하는 그 중동 중에서 가장 큰 프리존을 또 관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첫 번째로 그 수많은 기업들, 현지 그 글로벌 기업들과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칭 구조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플랫폼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Right Matching, Fast Track 그리고 퍼포먼스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POC를 한 3개월에서 6개월간 거쳐서 현지화를 하고 그런 다음에 투자 유치까지 바로 왜냐하면 저희 모회사는 또 투자 기능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좀 진출에 대한 부분들은 모듈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첫 프로그램이 POC였어요. 김현정 부대표님께 질문을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제시해 주신 대로 대덕 연구개발 특구가 이렇게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그 외국인 창업에 있어서의 특별 도시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창업가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처음에 저도 이제 한국에 2015년에 인도에서 오래 살다가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20대 때 저는 이제 싱가포르 먼저 갔다가 거기서 아프리카 살고 인도 갔다가 한국에 13년 만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한국을 20대 때 살다가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한국이 다시 보이는 거죠. 제가 많이 오해했었던 것들은 이런 역할이나 오랫동안 이렇게 고민해 오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뭐 만날 수도 없었고 했는데 이제 최근에 저희 오아시스 프로그램이나 또 창진원이라는 곳이라는데 다들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모르세요. 진짜 프로그램도 정말 세분화되어 있고 그리고 뭐 흔히들 공무원 하면은 까칠하게 들어가는데 저랑 일하는 팀들은 저보다 훨씬 젊으시고 엄청 되게 좋으세요. 절대로 뭐 갑이나 이런 거구나 해서 그래서 내가 다들 자기 자리에서 되게 열심히 해서 누구의 잘못은 아니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나 뭐가 잘 안 되면은 막 이것 때문에 그렇다. 뭐 한국은 이것 때문에 망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저희가 잘못한 건 없는데 그냥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뀐 거여서 그래서 이제 대덕 같은 경우도 저희는 저나 가족 때문에 이제 대전에 오게 돼. 그 예전에는 그냥 뭐 서울 뭐 해봤자 부산 요 정도만 다녔는데 이게 되게 많은 거를 지금 원장님께서 되게 오랫동안 해오고 계셨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약간 소통이나 소통 창구들이 이렇게 좀 통일되지 못하고 소통 창구가 있다 하더라도 좀 약간 한국식으로 좀 이렇게 운영이 된다던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약간 시장식으로 좀 야매로 그냥 보통 오히려 좀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오히려 오아시스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도 이때까지 했었던 팀들은 그거를 오는 학생들을 거의 못 구한 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가장 큰 허들이 처음에 모객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재밌는 BM이죠. 예산은 정부 걸 쓰는데 제가 줘야 되는 서비스는 또 다른 3자에게 이걸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객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남들보다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었을 때 이거를 B2C로 하면 한 명만 데리고 오면 너무 힘드니까 B2B를 노려야 되겠다 해서 처음에는 되게 정식으로 했어요. 그냥 뭐 학교에다가 공문 보내고 막 근데 그렇게 해봤자 안 와요. 근데 오히려 이런 단톡방 같은 것들 좀 몇 개 만들고 주변에 이제 외국인 학생이 있으니까 이제 쿠폰도 좀 많이 날리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오아시스 프로그램이 한 번 들으면 3년 안에만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 이렇게 학생 때 너 졸업하고 할 일도 없을 텐데 이거 오아시스 들으면 3년 있다가 3년 안에만 쓰면 되니까 너 졸업하고 나서 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각도로 이걸 막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했는데 적극적으로 대전만 해도 되게 많거든요. 하다보다 오랜만에 와서 그냥 그 친구들에게 우리 그냥 맥주집에서 한번 이런 거 뭐 토크하자 그러면은 한 30명 와요. 그래서 뭐 와서 뭐 카이스트 학생들이 많으니까 맨날 오면은 뭐 아이디어 하나씩 얘기해. 너가 뭐 창업 때문에 뭐 하고 싶니? 뭐 그러면 막 별별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죠. 막 하면은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좀 자유로운 분위기들 이런 게 하면 좋은데 이걸 관에서 하기에는 약간 한계도 있고 왜냐면 9 to 6 안에 또 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하다보다 오아시스 프로그램 할 때도 저는 금토일 하거든요. 왜냐면 주중에 와서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애들이 하다가 안 나버리면 저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면은 한꺼번에 준다.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일요일 날 졸업하는 걸로 이렇게 패스트 트랙을 항상 만들어요. 그래서 너 주말을 투자해서 이제 비자도 해결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렇게 쫙 하면은 진짜 다양한 친구들이 이렇게 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도 몇 명 없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또 붙고 해서 나중에는 이제 바깥에서 잘라질 정도로 그래서 흔히 생각하면 막 외국인 창업자면은 막 인도에서 왔다가 막 IIT 정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그쵸 막 아밀칸 정도에 되는 친구들이 이렇게 멋진 친구들이 와서 막 되게 기한 친구들이 와서 근데 그런 친구들이 한국에 현실적으로 오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더 좋은 나라 가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약간 그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약간 사대주의 같은 그런 사고에서 좀 벗어나서 제일 좋은 한국은 와서 적응하기가 어려운 나라예요. 여행하기 너무 좋아요. 뭐 케이팝 와서 하는데 와서 적응해서 살아가기 되게 어려운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이미 사는 외국인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다양하게 이런 창구들도 좀 캐주얼하게 열고 저희가 잘못한 건 없지만 계속 근데 많이 바뀔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 시작일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 이제 돌아온 지 한 7년 정도, 8년 정도 됐는데 한국은 이제는 새로운 한국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만 있으면은 되게 어렵고 다들 삶에 대한 불평도 많고 다들 안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렇게 좀 어린 친구들이나 외국인 친구들 많이 만나면 되게 재밌어요. 진짜 한국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쨌든 같이 우리가 한국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디 가면 하는 말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한국인이란 무엇인가? 한국은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인인가?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에서 한국인인 건가? 아니면 내가 한국에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국인인 건가? 이런 걸 했을 때 다들 나에게 있어서는 한국 국민이란 누군가가 다 다를 거예요. 어쨌든 우리도 생각해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 친구가 한국의 경제에 이바지하고 또 어떻게 보면 들어온 이 친구들이 자기 가족을 만들고 그 친구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의 미래의 청소년이 되고 10대가 되고 또 그때까지 또 통일이 안 되면 이 친구들 또 군대를 가고 이 친구들이 우리 국방의 의무를 지고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 나갈 텐데 우리에게 한국 사람의 이제 세계관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확장되면은 많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폐쇄적인 문화 개선과 세계관이 확장되면 아까 친구란 용어를 쓰신 것처럼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공공주도로 하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한계가 있어서 민간주도의 대표님 같은 플레이어들이 여기 정말 많다면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 도시거든요. 민간들이 좀 많이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서로 믿는 그게 사실은 신임의 문제고 예산의 문제여서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자본의 문제죠. 그래서 그게 성격의 문제여서 또 나라 돈을 써서 그걸 하는 건데 사실은 쉽지 않은 건데 그래도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무너졌다면 되게 많은 플레이어들이 생길 것 같아요. 아마 대표님도 제가 전에 만나지 못했지만 아마 얘기하고 시작하면 되게 많은 뮤추얼 프렌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그래서 말 듣고 보니까 저도 많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막 하는데 그래서 한국에만 해도 이런 그 외국인 창업 그룹들이 되게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정보가 더 필요하고 그래서 하다못해 저는 항상 보면서 이 친구들 대학생들 좀 연결시켜서 이거 사업 계획서 좀 쓰는 알바라만 좀 시켜줘도 좀 많은 게 좀 너무 좋은 아이템들도 많고 하니까 좀 많이 해결될 텐데 근데 이제 한국 사람 우리가 좀 이렇게 막 가서 좀 들이대고 이렇게 하는 거 잘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외국 사람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문화 자체가. 저는 이렇게 와서 보니까 그걸 많이 느껴서 처음에 몰랐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부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사회에 대해서 많이 한 번도 챌린지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그래서 많이 이런 게 좀 우리 사고도 바뀌고 하면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네. 네, 그 문화를 좀 만들어 주세요. 대덕에서. 대덕에서 문화를 좀 만들어 주세요. 네, 좋은 얘기 많이 나눴는데요. 결과적으로 외국인 창업 투자를 잘 끌어내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개선도 필요하고 문화적인 마인드셋도 중요하고 다양한 브릿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창의적인 생각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자 전문가시니까 그 분야에서 외국인 창업 유치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제언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아까도 이제 말씀 비슷하게 하셨지만 이런 관심, 그러니까 정말 이들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그 접근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희 센터 엑셀러레이터 창업 기획자라고 하잖아요. 모더레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외국인 창업, 뭐 국내 창업 관계없이 지금 이들이 필요한 거 법인 설립이 필요해? 도와줄게. 예비 창업 패키지? 이렇게 하면 너희 잘 받을 수 있어. 예비 창업 패키지 끝났네? 너희 이제 MVP 만들어야 되지? 이런 지원 사업이 있어. 우리가 직접적으로 돈이 필요해? 시드 투자해 줄게. 이런 기업에 뭔가 너희가 이런 만나야 된다는 니즈가 있어? 만나게 해줄게 라고 하는 이제 이런 플레이어들이 이런 뭐 특구나 아니면 판교, 벨리든 어떤 안에 많이 이런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면 그게 이제 외국인 창업가들이 하고 싶은 의사와 어떤 뭐랄까요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자연스럽게 그 안에 그 어떤 플로우를 타고 엑시까지 가실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플레이어들이죠. 그 아빠 같은 그런 분들 만나고 싶다. 뭐 다 알려주는 그런 분들. 저는 지금 제가 창업을 해서 기업을 하고 있지만 그 다 알려주는 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외로워요. 팀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진짜 좋은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일단은
좀 오픈 마인드.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폐쇄적인 게 없다는. 저도 이제 해외에서 살아봤지만은 저도 또 인종차별도 많이 당해봤고 했던 그 경험자로서 되게 외롭거든요, 사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주위에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유학생이라도 관심 있게 봐주고 그리고 이제 해외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스타트업들까지 다 포함되는 건데 스타트업들의 가장 큰 미덕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네트워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양한 어떤 위치에 있는 플레이어들로서 이런 네트워킹의 장을 우리가 먼저 좀 리딩을 해가지고 그런 해외 스타트업들이라든지 우리나라 스타트업들 같이 함께 뭔가 얘기를 나눌 수 있고 문화적인 장벽을 하나씩 좀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의 장을 좀 주기적으로 만들어 보고 그것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특구에서 그거를 먼저 시작하면 어떨까? 그 특구라는 어떤 특정한 어떤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지원 체계를 갖고 있는 이 특구에서 어떤 나라에서 온 그 스타트업이라도 여기서 먼저 설립이 되면은 스타트업 시작을 하면은 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감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이제 기술 창업이 핵심 화두고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트렌드나 양상을 보면 기존에 우리가 구별했잖아요. 여기는 무슨 산업, 여기는 무슨 업종 이렇게 했는데 글로벌 스타트업들 보면 그 경계에서 막 생겨요. 그래서 남들이 안 해본 새로운 영역을 만드는데 기존에 우리가 구별해 놓은 그 바운더리를 깨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 개 기술들이나 여러 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융합이 돼야 되고 혼자 할 수 없고 콜라보레이션이 돼야 되고 새로운 얼라이언스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덕 영개발 특구는 그런 융합을 하거나 새로운 얼라이언스를 하기에 굉장히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이제 막 발동이 걸리기 시작한 거죠. 사실 정부 국가적으로도 보면 이제 사실 발동이 걸리기 시작한 외국인 창업을 제가 처음에 괜히 오래전에 얘기하면은 국내 젊은이들 지원할 것도 없는데 외국인까지 해줘야 됩니까? 제가 처음에 과학산업진흥원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주변의 반응이 그랬어요. 국내 대전에 청년들 지원하기 바쁜데 외국인까지 해줘야 됩니까? 아니 대전이 실리콘밸리보다 능가하는 글로벌 혁신 도시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럼 실리콘밸리에 외국인이 가서 창업을 하는데 뭐 규제가 있거나 뭐 지원이 없거나 이렇게 뭐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정부의 정책 아까 뭐 글로벌 챌린지도 있고 지역 자체에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뭘 해주면 그러면 외국인이 창업이 활성화되냐 이런 고민들을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문화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터닝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촉진시키려면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냥 외국인이 개인적인 탤런트를 가지고 공고해가지고 오는 사람을 지원해줘 이런 거는 뭐 계속 해야 되겠지만 저는 채널이나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대덕 영개발 특구다 그러면 대덕 영개발 특구에 와서 창업을 하고 싶은 외국인 인재들을 여기 대전에 있는 외국인 인재뿐만이 아니고 해외 다른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나 대전에 가서 창업하고 싶다 할 수 있는 그러면 채널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사이언스 파크 어소시에이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이 빠져 있거든요. 그런 걸 넣어가지고 해야 되고 대전시가 예를 들어서 세계 경제과학 도시 연합하고 있는데 그런 세계 10개 도시다. 그러면 해외 다른 나라의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너 대전에 가서 한번 나 여기서 창업을 했는데 대전에 가서도 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채널이 만들어지면 그 기회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왔는데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있고 전문가가 있고 뭔가 헬퍼들이 있다 그러면 이게 촉진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나 공공기관 지자체가 나서서 제도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서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는 아까도 그래서 영개발 특구는 법을 다시 바꿔가지고 외국인은 특구에와 사업계획서 한 장이면 바로 비자 나간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막 붙어서 창업을 도와주는 이런 식으로 그게 소문이 나면 막 도시에서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대전 지역에 있는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에 도와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그거대로 가더라도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럼 법 바뀌기 전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김 대표님 같으신 분들 지금 뭐 이 현재 필드에서 뛰시는 분들이 저는 대덕 특구에 10명 정도 분들을 풀어야 된다. 완전히 이 부분을 외국인 창업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분들을 10명을 만들면 그 부분들이 실리콘밸리에 뭐 한 200명 계시다 그러네. 그런 분들이 뛰어다녀서 공공 사이트가 안 움직여도 민간에서 외국인이 오면 창업 지원해주고 투자도 해주고 여러 가지 연결도 해주고 필요한 문제도 해결해주고 이런 것들을 다양한 헬퍼들이 또 코디네이터나 뭐 퍼실리테이터나 이런 이름으로 굉장히 활동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내부에서 만들기도 하고 외부에서 이렇게 모셔오기도 하고 사우스 벤처스 가지고 미들 벤처스도 하나 이렇게 만드셔서 대전에 하나 두시고 중동 하시는데 중동 여기 대전하고 중동하고도 이렇게 연결해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글로벌 이노베 클러스터 워크숍의 하나의 축으로 그런 화두를 좀 특별법이 외국인 창업의 특구가 돼야 되고 민간의 그런 외국인 창업 생태계를 촉진할 수 있는 액터들을 잘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움직이려면 지금은 대도경을 특구가 됐는데 여전히 저희 출연연도 분야별로 이렇게 담치고 나눠져 있어요. 이걸 다 깨가지고 여기에 왔는데 바이오가 기술이 필요하면 연결해주고 화학이 필요하면 연결해주고 IT 필요하면 연결해주고 최근의 트렌드는 그린하고 디지털라이제이션이잖아요. 이게 다 융합인데 그럼 저희 가면은 굉장히 많은 출연연과 대학들이 붙어서 같이 융합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출연연도 그 방향으로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외국인 창업을 한 틀에 넣어서 같이 고민해 보면 저는 대덕 특구에 있는 대학이나 출연연도 새로운 글로벌 전략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측면의 노력들이 이 특구나 대전에서 되고 또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자꾸 모셔가지고 다양한 노력들이 되면 새로운 촉매 역할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프로그램의 목적을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책과 제도적으로 해야 될 게 있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게 있고 우리 같은 플레이어들이 정말 뭐 이 일에 대한 약간의 소명을 갖고 뛸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오늘 자 다양한 얘기도 너무 재밌게 나눠서 진짜 편안하게 수다 떤 기분인데요. 혹시 준비해 오신 말씀인데 못 하셨거나 뭐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시면 아주 짧게 한마디씩 안 하셔도 되고요. 너무 재미있었고요. 제가 사실 대전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도시입니다. 예. 너무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이런 R&D와 기술과 클러스터의 어떤 대표적인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여기에서 이제 이 특구에서 외국인 창업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꼭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쨌든 인바운드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창업에 대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하고 이거 자체가 사실은 큰 변화인 것 같아요. 한국에 일어난. 예, 그래서 예전만에 말씀하셨듯이 보통 청년들 일자리 없는데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아무튼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저희가 많은 것들이 변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변화의 시작으로 글로벌 이노베이션 클러스터 워크숍을 안전하게 8번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거고요.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이것도 정책 아젠더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진짜 실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